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칼퇴하고 싶은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분이 본인 직업 소개를 할 때 저는 프리랜서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방송국 아나운서 분들이 막 프리 선언한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때 저는 어렸을 때는 프리랜서라는 단어를 잘 모르니까 무슨 되게 뭔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프리랜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번 아나운서 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분들이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자의 신분으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프리선언을 하고 퇴사를 하시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이 3.3% 사업소득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시는데요. 자, 사업소득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 자,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는요, 저희가 현재 기장업체로 거래하고 계신 사장님들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는요, 물론 처음엔 사업자는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소득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바로 특정한 업종에 한해서는 이 3.3% 사업소득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를 우리는 3.3% 사업소득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따라다니는 3.3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앞에 근로소득 정규직 편에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원천징수란 미리 임시로 세금을 떼는 것이라고 배웠었는데요. 바로 이 사업소득자에게는 딱 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3.3%로 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즉 3%는 소득세, 0.3%는 지방소득세를 떼고 인건비를 지급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3.3 사업소득자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4 사업소득자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스텝 1, 사업소득자 등록입니다. 우리가 정규직도 그랬고 일용직도 그랬고 처음에 시작할 땐 무조건 그 급여를 지급받을 소득자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메인 화면 보시면 우리가 항상 써왔던 근로소득 관리라는 탭 옆에 사업, 기타, 4대 보험이라는 탭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이 하단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사업소득자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시겠죠? 여기로 들어가셔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소득 구분입니다. 이 소득 구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업소득자 등록이 완료가 되었다면 자, 스텝 2, 사업소득 자료 입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규직이나 일용직의 급여 자료를 입력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인건비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가 정규직이나 일용직 신고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규직이랑 일용직들은 귀속 월과 지급 일자를 입력을 하시면 그 해당 귀속 월에 입력돼 있었던 사원들이 알아서 쭉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사업소득자는 지급 일자를 입력하고 들어가도 아무것도 뜨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여기 마우스를 클릭을 해놓은 다음에 F2 키를 눌러놓으면 사업소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원들이 쭉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신고할 해당 사업소득자를 클릭을 해서 바로 지급 일자와 인건비를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3.3%를 뗀 나머지 차인 지급액으로 뜨게 됩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과연 왜 발생이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자, 스텝 1 사업소득자 입력을 보시면 이 안에는 정규직과 일용직과는 다르게 입사 연월일을 입력하는 란이 없습니다. 왜냐? 사업소득자는 프리랜서로서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사 연월일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스텝 3으로 넘어가서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하단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이 긴 서식의 이름으로 들어가 보면 귀속 기간과 지급 기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는 2018년 1월 것을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2018년 1월에서 2018년 1월까지로 조회를 해보시면 스텝 2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마감이라는 버튼에 집착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상단에 마감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여기까지 해서 원천세 신고의 스텝 1, 2, 3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 이어서 오늘의 팁으로 넘어갈 거고요. 지금까지 김현주 세무사였습니다.